어머니, 모실 준비 다 됐습니다. 며느리 전화통화 한마디에 믿었던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어 댔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요즘 들어 관절통이 부쩍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지팡이 없이는 힘들어졌죠. 순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관절 수술에만 몇백만 원이 들고 재활 치료까지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했거든요. 매달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더 심각한 건 몸의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요즘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윤정이가 깜짝 놀랐고 그저께는 약 먹는 시간을 헷갈려서 하루 종일 2번이나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윤정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머리까지 흐려진다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12살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할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응, 괜찮다. 그냥 무릎이 좀 아플 뿐이야. 순자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민준이의 똘망똘망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들어 하시고 저녁에는 무릎을 주무르며 아파하시는 모습을 매일 봤으니까요.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순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생겼습니다. 아,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것이 없으면 드신 거예요. 민준이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할머니의 약 복용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순자에게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순자가 약통을 확인해 보니 오늘 아침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깜빡하고 못 먹은 거였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순자는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예요. 오늘 일찍 온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윤정이는 요즘 유난히 바빴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이 늘어났고 집에 돌아와서는 순자의 병원비며 약값이며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순자가 자주 깜빡하는 일들까지 생기니까 윤정이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순자는 윤정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정말 잘해줬거든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고 아들을 잘 키우며 집안을 꾸려왔어요. 그런 윤정이에게 이제 와서 이런 짐이 되다니 순자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정신없으니까 윤정이한테 짐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정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윤정이는 순자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그렇게 지냈지. 윤정아, 수고 많았다. 윤정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순자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약통을 확인하더니 오늘 아침 약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약 못 드셨네요? 아, 그랬나? 깜빡했나 보다. 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윤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윤정이는 걱정스러워 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자주 깜빡하시면. 윤정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순자는 그 뒤에 숨겨진 걱정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윤정이는 평소와 달리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김순자라고. 윤정이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 자신에 관한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상태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자주 깜빡하시고 몸도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윤정이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실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감이 왔거든요. 언제쯤 가능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네,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요. 순자는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서류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을 어딘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설마 윤정이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건가? 순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몸도 아프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자신을 보고 윤정이가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치매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윤정이의 통화가 끝났어요. 순자는 급하게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윤정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을 때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도 병원 가셔야죠? 응, 그래야지. 순자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내일 병원에 가면 그곳에서 바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윤정이의 통화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윤정이의 통화를 되새겨봤습니다. 어머니 모실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순자는 정신병원에 대한 무서운 상상을 했어요. 차가운 복도,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쇠창살이 있는 창문,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텔레비전에서 본 정신병원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라 순자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그래서 윤정이가 나를. 순자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윤정이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덜기 위해 윤정이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말이에요.
정신병원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져서 창문을 흔들어 댔어요. 늦가을의 쓸쓸함이 순자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그래서 윤정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어둠 속에서 순자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늙고 아프고 머리까지 흐려지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순자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정이는 그날 밤 통화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서둘러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윤정이는 아침에 출근할 때도 평소와 달랐어요. 예전에는 가방을 현관에 두고 나갔다가 저녁에 가져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꼭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서 보관했습니다. 그 가방에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머니도 약 꼭 드세요. 민준이는 밝게 인사하고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약 복용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었어요. 오후가 되어 순자는 아파트 복도로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짧은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순자와 동갑내기로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곤 하는 사이였어요. 오늘은 특히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그냥 무릎이 아파서 좀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지. 순자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것저것 다 아프지. 그런데 순자 씨.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무서워요. 부모가 조금만 아프거나 정신이 흐려지면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바로 어제부터 자신이 걱정하고 있던 그 단어였거든요. 정신병원이라니요? 네,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말이에요. 우리 동네 김씨네 할머니도 그렇게 됐어요. 깜빡깜빡하고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정신병원에 보내버렸거든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요즘 자주 깜빡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유로 윤정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김씨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그게 들어가시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가족들이 면회도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 말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쇠문이 닫히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약들을 먹여서 정신이 더 흐려진다고도 해요. 순자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복도, 쇠창살,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게 힘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해요. 겉으로는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라고 그런다지만 결국 짐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박 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윤정이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모실 준비가 다 됐다는 그 말이 혹시 정신병원 입원 준비였던 건 아닌지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도 조심하세요.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말하거나 어디 데려간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박 씨의 마지막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정이가 자신을 어딘가에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박 씨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쇠문이 닫힌다. 이상한 약을 먹인다.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순자를 괴롭혔어요. 저녁 때 윤정이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윤정이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순자에게는 그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응, 먹었다. 순자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윤정이는 약통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오늘은 제 시간에 먹었더군요. 다행이네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주 깜빡한다는 말이 혹시 정신병원에 보낼 이유를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래요. 그래, 왜? 매일 저를 챙겨주시고 아프신데도 참으시고.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손자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좋은데 데려간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윤정이도 잠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민준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 맞다.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그 웃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좋은데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거든요. 정신병원을 좋은 곳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좋은데라니, 민준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몸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신이 더 흐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정이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언제 가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윤정이와 민준이의 대화를 들으며 순자는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도 확실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박 씨 할머니의 무서운 이야기와 윤정이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민준이가 흘린 말들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정신병원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차가운 복도를 걷는 자신의 모습, 쇠창살이 있는 방에 갇힌 모습, 그리고 이상한 약을 먹고 정신이 더 흐려지는 모습까지. 상상할수록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구나.
순자는 작게 흐느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늙고 아프고 가끔 깜빡하니까 정신병원에 버려지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어둠 속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두려워 보였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정이가 정말 나를 그런 곳에 보내려는 건가? 내가 그렇게 짐이 됐나?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순자의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한 주가 넘도록 윤정이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평소에는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져두곤 했는데 요즘에는 꼭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서 보관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정신병원 입원 서류가 들어있을 거라고 순자는 확신했어요. 어느 오후 순자가 윤정이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윤정이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고 민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겉봉에는 무언가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자세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바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구나. 순자는 그 서류 봉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한 서류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박씨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방을 나왔지만 그 이미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특별한 걸 꺼내 들었어요. 작은 종이 봉투였는데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윤정이는 순자에게 그 봉투를 보여줬어요. 순자가 자세히 보니 씨앗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씨앗이네. 네, 오래된 거예요. 아버님이 옛날에 키우시던 꽃씨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씨앗은 남편이 생전에 정말 아끼던 것이었거든요. 고향집 마당에서 직접 키워서 씨를 받아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윤정이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참 좋아했지. 순자는 그 씨앗을 보며 잠시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윤정이가 갑자기 이 씨앗을 꺼낸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이걸 왜 갑자기 꺼낸 거야?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곧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윤정이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곧 쓸 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신병원에도 정원이 있다고 했나? 거기에 심으라고 가져가는 건가? 순자는 윤정이가 정신병원 정원에서 심으라고 씨앗을 준비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추억을 간직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요. 순자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는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 순자에게는 정신병원 준비를 뜻하는 말로 들렸거든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민준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해질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순진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신병원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는 건지는 말 안 했어?
고지라고 했어요. 엄마가 모든 준비가 끝나면 갈 수 있대요. 순자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정이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윤정이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거든요. 민준이의 순진한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윤정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가 복도에서 또다시 박씨 할머니와 마주쳤거든요. 순자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정신병원에 관한 뉴스 말이에요. 요즘 가족들이 부모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의 말에 순자는 다시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쇠문이 닫히고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면회를 잘 안 간다고요. 한번 들어가면 정말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처음에는 가족들이 좋은 곳이라고 속여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병원인 줄 모르게 해서 말이에요. 순자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윤정이와 민준이가 좋은 데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속임수였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디 데려간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해요. 박 씨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윤정이에 대한 의심이 다시 굳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윤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속이려는 연기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정이의 평범한 질문조차 순자에게는 정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괜찮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윤정이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것이 정신병원에 보낼 근거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가 또다시 무심코 말을 흘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차도 준비했대요. 순자의 숟가락이 떨렸어요. 차까지 준비했다는 건 정말로 어딘가에 데려갈 계획이 확실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차를 왜 준비했다는 거야? 할머니 모시고 갈 거라고 했어요. 멀리 가야 한다고요. 멀리 간다는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신병원은 보통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가족들이 면회 오기도 어려운 곳에 말이에요. 윤정이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한 듯 보였어요. 민준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 아, 그렇네요.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차까지 준비하고 서류도 마련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시야까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정신병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상상을 했어요. 순자는 이불 속에서 떨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신병원의 이미지는 모두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건가? 순자는 작게 흐느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늙고 아프고 가끔 깜빡하니까 정신병원에 버려지게 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윤정이를 완전히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젊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평생 돌보라고 하는 것도 큰 부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정신병원만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절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윤정이가 모든 준비를 마치면 정말로 자신을 그 무서운 곳에 보낼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지만 순자에게는 정신병원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윤정이의 모습은 더욱 바빠 보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윤정이는 요즘 밤늦게까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거실로 나와서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윤정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낼 최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어느 저녁 윤정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윤정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윤정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져서요. 윤정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아마도 정신병원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정아,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미안하다.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윤정이의 표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난달 병원비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관절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각종 검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거기에 매달 먹어야 하는 약값까지 합치면 20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윤정이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순자의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민준이의 학원비며 기타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윤정이에게는 정말 버거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순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 서글펐어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 아이의 교육비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민준아, 학원은 재미있니? 네, 할머니. 수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는 밝게 대답했지만 순자는 그 아이가 학원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었어요.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손자의 교육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미안한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윤정이가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네,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비용 문제라는 단어가 들렸거든요. 한 달에 그 정도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덜하겠네요. 순자는 윤정이가 정신병원 입원비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들어가는 병원비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말을 듣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을 보내려고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쯤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이라는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윤정이와 아침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정아,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어떤 옛날이요, 어머니?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셨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이 곁에서 돌봤지.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요즘은 부모가 아프면 시설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순자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 서운함을 느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윤정아. 너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걸.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옛날에는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윤정이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괜찮다, 윤정아.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안다.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알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만약에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순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와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대답에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봐드리는 것 같아요. 순자는 윤정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윤정아, 넌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말로 자신을 끝까지 모실 자신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정아, 나도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괜찮다. 정말 괜찮아. 너 결정을 따를게.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안도 표정을 보며 더욱 서글펐습니다. 결국 자신을 보내는 일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어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 가족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3대가 함께 살았는데 순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돌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걸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맞벌이를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의료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윤정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죠. 그래도 정신병원은 너무 무서워. 순자는 정신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며칠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서 윤정이의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느 아침 윤정이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가실 수 있으세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어디로 가는데?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윤정이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박씨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곳이라고 속여서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멀리 가는 거야? 조금 멀긴 해요. 그래서 차로 가야 해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차를 준비해서 정신병원에 데려갈 계획인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며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차까지 준비한 거였어요. 윤정아, 나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윤정이는 순자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순자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가족이 동행해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로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창문으로 그 차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왠지 정신병원으로 가는 차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윤정이가 순자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정신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긴 것 같았어요. 윤정아, 나는 정말 가기 싫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신병원 말이야.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거 알고 있다고. 윤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그만해, 윤정아. 더 이상 속이지 마. 순자는 윤정이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자꾸 깜빡하고 몸도 아프고 너한테 짐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거지. 윤정이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정신병원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윤정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정신병원에 가기 싫어.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신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무서워하고 계셔. 윤정이는 민준이에게 설명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왜 무서워하세요? 엄마가 좋은 데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정신병원에 가기 싫어. 정신병원이요? 할머니,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당황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윤정이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리가 있겠어요? 그럼 어디야? 어디에 데려가려는 거야? 순자는 윤정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건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실 곳이에요. 윤정이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런 윤정이를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윤정아, 나는 정말 무서워.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하잖아.
순자는 박씨 할머니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떨었어요. 윤정이는 순자의 두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요. 윤정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제가 부족해서 혼자선 끝까지 잘 못 모실까봐.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윤정이의 눈물을 본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정말 정신병원이 아니야? 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제가 맹세할게요. 윤정이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도 했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잠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순자의 질문에 윤정이는 망설였어요. 힐링 마을은 일단 들어가면 당분간은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윤정이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역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 것 같았거든요. 난 정신병원 같은데 안 간다. 순자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와 민준이가 순자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순자는 뿌리쳤어요. 나는 정신병원에 안 간다고 했잖아. 순자는 팔을 뿌리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윤정이가 뒤따라와 순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침착하세요. 침착하라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면서 순자는 윤정이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릎에 통증이 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정신병원에 가기 싫어. 너만이라도 할머니 편이 되어줘. 할머니.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12살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윤정이는 순자와 민준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런 오해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윤정이는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간청했어요.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리가 없어요. 윤정이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곳이야? 정신병원이 아니고? 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윤정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정신병원에 대한 두려움도 컸거든요. 결국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해줬습니다. 좋아. 가보자. 하지만 정말 싫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힐링 마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세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정신병원이 아닐까 하는 희망과 그래도 무서운 곳일 거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차에 타는 순간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면서
순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고 높은 건물들 대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순자는 정신병원이 이렇게 외진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순자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해요, 어머니. 윤정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힐링 마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차가 산길을 오르면서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양쪽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고 가끔 작은 표지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병원이나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어요. 윤정아, 정말 여기 맞아? 네, 맞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윤정이의 대답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신병원이라면 큰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얼마 후 차가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앞쪽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작은 건물들이 보였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저게 뭐야? 순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신이 상상했던 회색 건물, 높은 담장, 쇠창살이 있는 정신병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차가 입구에 도착하자 순자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힐링 마을이라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마치 시골 마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순자는 더욱 놀랐어요. 앞쪽으로는 작은 한옥 스타일의 집들이 여러 채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는 예쁜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병원 같은 차가운 느낌은 찾을 수 없었어요. 윤정아, 여기가 정말 어디야? 순자는 윤정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힐링 마을이에요, 어머니.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윤정이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정말로 정신병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때 마을 안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시는 분이시군요. 그 할머니는 순자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사는 김영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영희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2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여긴 혼자가 아니거든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순자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이요? 아니에요, 전혀요.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아침마다 다 같이 노래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영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순자를 마을 안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면서 순자는 점점 더 놀랐어요. 작은 텃밭에서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야채를 가꾸고 있었고, 정자에서는 또 다른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차가운 분위기나 무서운 모습은 없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공동식당이에요. 새끼 다 함께 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프로그램실이고요. 거기서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영희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마을이었거든요. 어머님,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해요. 하지만 병원 같은 차가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곳은 자신이 상상했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을 듣며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윤정이가 이런 곳을 준비해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곳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정말로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나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윤정이가 자신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였던 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윤정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윤정이와 민준이가 급히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윤정아,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순자의 말에 윤정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나는 정신병원에 버려지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런 곳이 있다니. 순자는 주변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로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윤정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날 다시 살게 해주려고 한 거구나. 순자는 윤정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감동이 모두 섞여서 복받쳐 올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윤정이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올 거예요. 멀지 않거든요. 순자는 윤정이의 말을 듣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라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의 어르신들도 순자의 눈물을 보며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어요. 그리고 영희 할머니가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면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 순자는 영희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안도되는지를 실감했거든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순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신병원이 아닌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먼 옛날이 떠올랐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 아직 젊었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고향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곳이었죠. 순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힐링 마을의 모습이 그 시절 고향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도 이랬지.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 김철수와 함께 뒷마당 텃밭을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꽃을 기르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꽃씨를 심어서 예쁜 꽃밭을 만들곤 했거든요. 순자야, 이 씨앗 좀 봐. 올해는 이걸로 정원을 가득 채워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항상 새로운 꽃씨를 구해와서는 순자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걸 기다렸죠.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큰 돈은 없었지만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꽃을 기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거든요. 봄이 오면 집 앞 정원에 온갖 꽃들이 피어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김신의 꽃밭이 참 예쁘다고 칭찬해주곤 했어요. 순자는 그런 날들을 그리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꽃에 물을 주는 모습, 함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던 모습, 그리고 해질녘에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철수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혼자 남은 순자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야 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도시 생활은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좁은 아파트에서는 꽃을 기를 수도 없었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삭막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철수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순자는 가끔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특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활기차게 살았는데 이제는 윤정이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힐링 마을을 보니 잃어버린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시절 고향 마을과 같았거든요.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어요. 윤정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돌봄을 받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준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손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순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윤정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정이는 순자의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서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순자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 꽃밭을 가꾸는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연상시켰어요. 영희 할머니가 다시 다가와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정말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니. 서로 챙기고 도우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아프면 서로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요. 영희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꽃 기르시는 거 좋아하세요? 영희 할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네, 꽃이요? 네, 여기 텃밭 한쪽에 꽃밭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데 새로 오신 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영희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꽃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저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꽃밭을 가꿨었거든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내일부터 같이 해요. 영희 할머니의 밝은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혹시 아버지가 아껴두던 씨앗 가져올 수 있을까? 윤정이는 순자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 씨앗을 가져왔거든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윤정이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어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그 씨앗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이곳에서 다시 피워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버지가 여기서 다시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것 같아. 순자의 말에 민준이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꽃을 같이 키워요. 민준이의 순진한 제안에 순자는 더욱 감동했어요. 3대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씨앗 봉투를 가슴에 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철수야, 고마워.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줘서.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바람에는 새로운 희망의 향기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힐링 마을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했지만 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였어요. 마을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매일 물리치료를 해주고 통증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병원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오후 윤정이가 민준이와 함께 면회를 왔어요. 힐링 마을은 가족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며 반가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윤정이는 순자의 얼굴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 그 오해와 눈물의 시간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응, 좋다. 정말 좋아.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의 며칠은 지난 몇 년간보다 더 평안했거든요. 할머니, 꽃밭은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 그거 말이야. 할아버지 씨앗을 심었는데 벌써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 순자의 말에 민준이는 신이 났어요.
정말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 순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향했어요. 윤정이도 뒤따라왔습니다. 작은 텃밭 한쪽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꽃씨들이 심어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작은 싹을 틀어 올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싹이 났네요. 민준이는 신기해하며 쪼그려 앉아 새싹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 순자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싹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이는 조용히 순자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해드렸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윤정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윤정아. 미안한 건 나야. 어머니, 나는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 순자의 고백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이웃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그래서 너가 나를. 순자는 그동안의 오해를 털어놓았어요. 박씨 할머니의 말, 자신의 건망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정신병원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세심하게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윤정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윤정이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윤정이는 순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부담이 아니에요. 아니야, 윤정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도 힘들었지? 순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 윤정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윤정이의 정직한 대답에 순자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회사 일도 바쁘고 민준이도 챙겨야 하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순자는 윤정이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너 혼자서는 너무 버거웠을 거야. 그래서 이곳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요양원도 생각해봤는데 거기는 너무 삭막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힐링 마을을 알게 됐어요. 윤정이는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몇 달 동안 여러 곳을 알아보고 직접 와서 확인하고 비용도 계산해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단순히 돌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순자는 윤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곳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윤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해줬구나.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예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그때 민준이가 꽃밭에서 뛰어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와 윤정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민준아. 순자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거든. 그럼 이제 안 무서워하세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안 무서워. 오히려 기뻐.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꽃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순자의 대답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자주 와서 할머니랑 꽃 키울게요.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세 사람은 꽃밭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걱정, 그리고 눈물이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힐링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순자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잘했다. 이런 곳을 찾아줘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민준아, 너도 할머니를 위해 많이 걱정해줘서 고마워. 순자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순자는 힐링 마을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갔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텃밭에서 꽃과 채소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자를 행복하게 만든 건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이 순자의 꽃 기르는 솜씨를 인정해주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순자 언니, 제 화분 좀 봐주세요. 잎이 자꾸 시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80세인 박정희 할머니가 순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순자는 정희 할머니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꽃을 기르는 경험이 많아서 다들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아,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이 꽃은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 해요. 순자는 정희 할머니의 화분을 살펴보며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런 순간들이 순자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거든요. 역시 순자 언니는 꽃박사네요. 정희 할머니의 칭찬에 순자는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예전 집에서는 윤정이에게 집만 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 달여가 지나면서 순자의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무릎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치료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어머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지셨네요. 간호사 김미영 씨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따라 좋아지는 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미영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남편의 씨앗으로 키운 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파종한 지 한 달이 넘어가니 제법 큰 싹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일부는 꽃봉오리까지 맺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가 윤정이와 함께 면회를 온 거였어요. 민준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할머니. 꽃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꽃밭을 둘러봤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성해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물 줄게요. 그래, 같이 하자. 순자와 민준이는 함께 꽃에 물을 주었어요. 할머니가 방법을 알려주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여기서는 매일이 즐거워. 할 일도 많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고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윤정아, 걱정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해.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때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모두 순자의 가족들을 보러 온 거였어요. 순자야, 이분들이 너의 가족이구나? 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제 며느리 윤정이고 이 아이가 손자 민준이에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손자도 정말 똑똑해 보여.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으시니. 어르신들의 칭찬에 순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가족들도 어르신들의 따뜻한 반응에 감동받는 것 같았고요.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할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웃었어요. 그래,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아.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정말 좋은 곳이네요. 윤정이도 어르신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순자는 가족들을 공동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민준이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영양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식단도 관리해주고요. 순자의 설명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제대로 받고 계신다는 게 안심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넓네요. 그래,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아. 매일 아침에 여기서 체조도 해. 순자는 민준이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알차고 건강한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는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윤정이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윤정아. 이런 곳을 찾아줘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자주 와. 너무 오래 안 오면 보고 싶어.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올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다음에 올 때는 꽃이 더 많이 필 거예요? 민준이의 질문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봄이 되면 정말 예쁜 꽃들이 가득 필 거야. 그때 다시 와서 같이 보자. 네, 꼭 올게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 기대되었거든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잘 왔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정신병원인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우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초봄이 찾아왔어요. 힐링 마을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순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씨앗으로 키운 꽃들은 유난히 아름답게 피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어요. 순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예쁜 꽃밭은 처음 봐요. 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순자의 꽃밭 앞에 모여서 감탄했어요. 순자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꽃들은 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씨앗으로 키운 거예요.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순자는 꽃들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거든요. 그날 오후 윤정이가 민준이와 함께 면회를 왔어요. 요즘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는데 순자에게는 그런 정기적인 만남이 큰 기쁨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뛰어와서 순자를 끌어안았어요. 몇 달 사이에 키도 더 자라고 더욱 의젓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꽃들 봐.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 민준이는 꽃밭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윤정이도 꽃밭을 보며 감동했어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가꾸던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윤정이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 지낸 몇 달 동안 순자는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활기차졌거든요. 여기서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할 일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이곳저곳에 피어난 봄꽃들을 구경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니? 순자의 대답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무서워하셔서 걱정했거든요. 그때는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스워. 순자는 몇 달 전의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신병원인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정자에 앉아 쉬면서 순자는 윤정이에게 말했어요. 윤정아, 정말 고마워. 이런 곳을 찾아줘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윤정이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곳을 받아들이실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정신병원이라고 오해해서. 순자의 사과에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날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해줬구나. 순자의 말에 윤정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동안의 걱정과 죄책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윤정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나는 복 받은 거야.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이는 더욱 감동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말이에요. 해가 기울어 가면서 윤정이와 민준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아쉬워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어머니. 그래, 기다릴게. 그때까지 꽃들이 더 많이 필 거야. 할머니, 저도 다음에 올 때 할머니한테 줄 선물 준비해 올게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웃었어요. 선물은 무슨? 민준이가 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가족들을 배웅하고 난 후 순자는 혼자 꽃밭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노을이 꽃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꽃들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철수야, 고마워. 우리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차에 타려다가 잠깐 할머니에게 올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요. 민준이는 작은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어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새로운 꽃씨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준아? 할머니가 키우시던 꽃에서 씨앗을 받았어요. 엄마가 도와줬거든요. 이걸로 내년에 더 많은 꽃을 키우세요. 민준이의 설명에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잘 키울게. 그리고 할머니, 이 씨앗들은 제가 받아가도 될까요? 집에서도 키워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부탁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가져가. 할아버지 꽃을 민준이가 이어서 키우는 거구나. 순자는 봉투에서 씨앗 몇 개를 꺼내 민준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사랑의 전달 말이에요. 민준아, 이 씨앗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거야. 잘 키워야 해. 네, 할머니. 꼭 예쁘게 키울게요. 민준이는 씨앗을 소중히 받아들고 할머니에게 꼭 안겼어요. 순자는 그런 손자를 끌어안으며 행복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다시 차로 뛰어간 후 순자는 혼자서 꽃밭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운 씨앗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고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초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모두들 순자의 꽃밭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예술이다. 이런 꽃밭은 처음 봐. 내년에는 더 넓게 만들어야겠어. 온 마을이 꽃밭이 되겠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그리고 내년을 기대했습니다. 민준이가 준 새로운 씨앗들로 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고요해졌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꽃밭을 둘러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별빛 아래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만남, 어르신들과의 즐거운 대화, 그리고 민준이가 준 소중한 선물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그 하루도 오늘처럼 의미 있고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봄밤의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정신병원에 버려지는 줄 알았던 그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나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가족들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어요. 힐링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서 꽃밭을 가꾸고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변화가 실제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 간의 진심 어린 사랑은 어떤 오해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순자 할머니처럼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